안녕하세요. 깡통걸입니다. 요즘 새로운 안동 특산품이 뜨고 있습니다. 11월 25일 우리나라 한 매체는 안동에서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백신 원액이 생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거죠. 이를 두고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안동 특산품, 이천 반도체, 안동 백신 등 여러 드립을 날렸습니다. 요즘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국내에서는 백신 가지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도 난리입니다. 12월 23일자 보도된 뉴스에서는 영국의 고속도로 근황이 소개됐습니다. 영국 도버항 인근 고속도로에 화물트럭 운전사들이 노숙하고 있는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영국에서 코로나 변종이 발견되자 프랑스가 국경을 차단했고, 이 때문에 도버항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와 맨스톤 공장 활주로에 화물트럭들이 오도 가도 못한 신세로 발이 묶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들은 길바닥에 고립돼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돼버렸죠. 뉴스에 따르면 기사들은 추운 날 차 안에서 덜덜 떨며 잠을 자거나 비상식량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빨래까지 셀프로 해서 차 앞면에 널어놓은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차 뒷칸에 조리도구를 마련하고 음식을 해먹는 모습도 사진에 찍혔죠. 운전기사와 가족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외신들까지 이 소식을 보도하자 결국 프랑스, 영국 두 정상은 23일부터 국경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양국 국경을 넘으려면 72시간 내에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수백 명의 군인이 투입돼 화물 기사들의 감염을 테스트하기로 했습니다. 기사들 중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영국 국경을 넘어 프랑스로 갈 수 있지만 양성 판정을 받으면 영국에서 10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외신들은 이번 조치로 식료품 유통 문제는 당장 해결했지만 운송 일정 차질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요즘 영국에서는 변종 바이러스가 난리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음모론도 생겼습니다. 12월 21일 로이터 통신은 영국 내 바이러스 과학자 그룹의 발표를 인용하며 영국 남부 지역에서 새 변종이 발견됐고 곧 영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이 변종은 인간 세포에 침투해 어린이들이 감염될 확률도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를 비롯한 전 세계 40개국 이상이 영국발 입국을 차단하는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누가 바이러스를 조종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올만 하니까 변종이 또 나왔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영국 항공편이 일시 중단된 걸 보면 뭔가 큰 게 있긴 한 모양이다. 기존 백신으로 안 먹힌다면 치료제로도 안 먹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전 세계에서 백신을 마트 특가 행사처럼 쓸어 담는 건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할 만큼 했으니 폭동만은 일으키지 말라며 급한 불을 끄는 느낌이라는 거죠. 12월 21일 과학 전문기자 제임스 갤러거는 BBC에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팩트를 게재했습니다. 갤러거가 제시한 영국 변종의 심각한 문제점 3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변종보다 더 빨리 퍼지고 있고 세포를 감염시키는 능력이 더 증가했고 인체 침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BBC에 따르면 이 변종은 지난 9월 처음 발견됐고 11월에는 런던에서 발생한 확진자 중 25%가량이 이 새로운 변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월 중순이 되자 신규 확진자의 60% 이상이 됐죠. 확실히 다른 변종보다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 변종이 최대 70%까지 더 전염성이 높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에릭 볼츠 박사는 18일 발표에서 이 변종의 확산 속도는 지금까지 그 어떤 변종보다도 빠르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BBC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견됐던 바이러스와 지금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바이러스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D614G 변이는 지난 2월 유럽에서 발생했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된 반면 이번 변종은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여름 스페인에서 사람들이 여름 휴가를 보낸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직 치사율이 높은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라비 굽타 교수는 백신이 새로운 변종에도 먹힐 가능성이 높지만 앞으로 바이러스가 더 많은 변이를 거치게 된다면 상황을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우그르사인 독일 바이오엔테크 CEO는 지상파 뉴스에서 지금 변종 코로나가 1% 미만으로 변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백신이 여전히
여전히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인터뷰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1% 이상만 돼도 백신이 효과가 없다는 소리죠. 만약 백신이 먹히지 않는다면 항체, 혈장 치료제도 소용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영국에서 심상치 않은 확산이 지속되자 한국은 연말까지 영국과의 항공편 운항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이번에 나오는 백신과 치료제로 변종까지 커버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최근 한 캐나다 교민은 12월 18일자 보도를 팩트 폭행했습니다. 한 언론사가 내보낸 기사 제목은 30개국은 백신 맞으며 새해를 맞는다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캐나다, 이스라엘, 유럽연합, 일본 등에서 충분한 양의 백신을 확보했다는 내용이 소개됐는데 캐나다 관련 내용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캐나다 트리도 총리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내걸고 캐나다가 2억 1천만 회분의 백신을 확보한 점을 한국 상황과 비교했습니다. 그러자 캐나다 교민은 트위터에 캐나다가 백신 접종 시작한 건 맞지만 수급량이 많지 않아 건강한 사람이 백신 맞으려면 내년 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군다나 기사에 나온 2억 1천만 회분이라는 수치는커녕 8만 4천 회분만 확보된 것이 팩트이고 그에 비해 한국은 4,400만 명분을 확보했다고 정정해줬죠. 다른 캐나다 교포들도 12월 14일부터 현지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는 기사에 백신은 구경도 못했다며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백신 확보 가지고 한국 내에서 소극 행정이다, 직무유기다 등등 논란이 거세진 가운데 검증되지 않은 사실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편 싱가포르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화이자 백신을 승인하고 배송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백신이 처치곤란 신세가 됐습니다. 환자가 많지 않아 백신 수요가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12월 23일 로이터 통신은 최근 화이자 백신 첫 배송분이 싱가포르에 도착했고 내년 3분기까지 싱가포르 국민 570만 명이 접종을 받을 수 있는 물량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싱가포르 총리 리센융까지 나서서 공개적으로 백신을 맞았지만 시민들은 백신 맞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 더 스트레이트 타임즈는 싱가포르 시민들을 대상으로 백신을 맞겠냐고 물었는데 응답자 중 48%만 백신을 맞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매일 신규 환자가 10명 내외로 나오기 때문에 백신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 전문가들 역시 이번 백신이 유전자 변형으로 너무 단시간에 만들어져 신뢰성이 검증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섣부른 접종을 우려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백신 상황을 지켜보자는 겁니다. 심지어 싱가포르 국립대학 산하 소스위호크 보건대학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3명은 백신을 접종받고 싶지 않다고 익명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백신을 다량 확보하긴 했는데 환자 수도 적고 맞고 싶다는 시민들도 적어 싱가포르는 난처한 상황입니다.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최근 대통령이 이미 수차례에 걸쳐 백신 계약을 추진했는데도 계약 일정이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한국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올해 상반기 방역에 성공한 이유도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가 기존 공무원들의 경험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자 공무원들이 2,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해뒀는데 국민들에게 접종을 시행하고 보니 백신 700만 명분이 남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백신 계약을 추진했던 해당 공무원은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2월 22일 청문회 자리에서 털어놨죠. 권 후보자는 공무원들이 성구매 업무를 추진할 때 향후 백신이 남아도 면책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백신 확보에 임할 것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최근 미국은 결국 의료 배급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올해 안으로 2천만 명이 넘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살만한 사람만 살리고 가망 없어 보이는 환자는 그냥 죽게 내버려 두겠다는 의료 배급제가 검토되고 있는 겁니다. 의료 배급은 중환자가 넘쳐나 병원이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생존 가능성이 큰 환자에게만 치료를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LA 카운티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4개 병원에서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 곧 닥칠 텐데 의료 배급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백신 효과를 가장 먼저 볼 나라가 될 겁니다. 전 국민이 백신에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효과가 검증된다면 접종 개시 후 3-4개월 내에 일사불란하게 국민의 60%가 백신을 맞는 게 가능합니다.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과 완벽에 가까운 디지털 행정 덕분에 어떤 나라보다 신속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후진적 행정 시스템을 자랑하는 일본은 절대 못 누리는 효과입니다. 한국처럼 단시간 내에 전 국민의 6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해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는 국가는 작은 섬나라나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정도밖에 없습니다. 결국 언제 백신을 맞느냐보다 단기간 내에 몇 명이 맞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12월 21일 보도된 뉴스에서 우리나라 국민 중 55.8%가 코로나 백신을 맞기에는 아직 성급하다고 답했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35.7%만이 다른 나라보다 백신 접종이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티즌들은 35% 먼저 백신 접종 맞게 하면 되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백신 접종 시기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백신보다 더 중요한 게 치료제입니다. 셀트리온과 녹십자 치료제가 부작용 없이 효과가 좋다는 사실이 빨리 검증돼서 이 모든 논란을 종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베트남 경제가 활력을 찾기 위해선 관광 산업의 부활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베트남 정부는 세이프이븐이란 마케팅 전략을 펴고 있다. 10일 기준으로 베트남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2달 가까이 지역사회 감염자 수도 제로다. 은웬 수원푹 베트남 총리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시설 재개관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베트남 관광총국 관계자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한 특정 국가에 대한 비자 완화 및 비행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 정부가 1차 목표로 세운 나라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을 비롯해 아세안 소속 국가들이다. 겨울 시즌인 올 4분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게 베트남 정부의 계획이다. 방식은 간단하다. 대형 위락시설을 갖춘 기업을 지정해 해외 관광객을 철저한 검역하에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관광객들은 2주간의 격리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골프장 등 리조트 내 모든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위락시설을 벗어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베트남 정부는 한국, 일본 기업인을 대상으로 비슷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긴급히 입국해야 하는 기업인들을 하롱FLC에서 2주간 격리 의무를 다하도록 한 뒤 베트남 입국을 허용한 것이다. 이들은 호텔 밖으로는 벗어날 수 없지만 호텔 내에선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객의 경우 정해진 시설에서 즐기다가 곧바로 귀국하기 때문에 기업인 입국보다 위험 부담이 덜하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킬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한국 내 잠재된 해외여행 수요가 베트남으로 몰릴 수 있어서다. 지난해 베트남을 방문한 한국인은 429만 명에 달한다. 베트남은 작년에 역대급 규모의 관광객을 유치했다. 약 1,800만 명이 베트남을 다녀갔다. 전년 대비 16.2% 증가한 수치다. 그 중에서도 한국인 관광객은 전체 관광객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매년 급성장 중이다. 관건은 한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언제 진정될 수 있느냐다. 5월 초까지만 해도 한국과 베트남은 상호 격리 의무 해제를 검토했다. 양국 모두 지역 감염자 수제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였다. 하지만 한국 내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베트남 내에선 경제보다 방역이 우선이란 여론이 훨씬 강하다. 한국 기업인 입국과 관련해서도 베트남 정부 부처 간 치열하게 다툼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계획부, 외교부 등은 한국 측의 예외 입국 요청을 받아들였으나 보건당국과 공안 등에서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 내 반베트남 정서가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일부 유튜버와 이에 동조하는 이들이 한국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해 독설을 쏟아내면서 양국 대중들의 서로에 대한 감정은 여전히 악화일로다. 이와 관련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은 이달 30일 2020 미코리아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베트남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될 이번 행사에는 베트남 63개 성과 시를 대표하는 이들 400여 명과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인 약 200명이 참석한다. 13일 베트남 현지 매체 소하에 따르면 6월 초부터 베트남 항공, 벤부항공, 야채, 제스타 등 모든 베트남 항공사가 운항 횟수나 승객 수의 제한을 받지 않고 국내 노선 전체를 재개했다. 6월 들어 노선이 회복되자 항공사 간 항공권 가격에 대한 할인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항공사별 항공권 가격에 대한 차이는 더 이상 100만 동 단위로 벌어지지 않고 단지 수만 동에서 1000동 등으로 줄어들었다. 새로 시작된 국내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에 따라 베트남 항공은 모든 국내선 항공편에 대해 99,000동짜리 티켓 시리즈를 선보였다. 물론 가격에 따라 기내식과 좌석 등급의 차이는 있다. 벤부항공은 45,000동, 제스타는 11,000동짜리 최저가 항공권을 내놓았으며 비아젯은 9,000동짜리 티켓을 선보인 뒤 별도의 프로모션을 통해 무료로 티켓을 제공했다.
현재 6월 하노이와 호치민시 왕복 티켓은 세금 및 수수료를 포함해 평균 105만에서 130만 동으로 판매된다. 그러나 항공사의 프로모션을 잘 활용하면 항공권 가격은 0에서 9만 9천 동으로 떨어진다. 한편 6월부터 시작된 항공권 할인 경쟁은 항공시장의 회복세에 따라 조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항공국 통계에 따르면 벤부항공은 작년 동기 대비 비행 횟수가 가장 빨리 회복된 항공사다. 사회적 격리가 해체된 이후 4월 19일부터 5월 18일까지를 기준으로 벤부항공의 운항 횟수는 작년 동기의 64% 수준까지 회복됐다. 같은 기간 동안 베트남 항공사들의 평균 운항 비율은 29.9%, 베트남 항공은 33.6% 수준이다. 해외여행 각오는 15도. 하반기부터 입국 금지가 풀리고 항공 운항 재개도 예상돼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될 전망이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측이다. 항공권 예약 플랫폼 스카이스캐너가 한국인 여행객의 올여름 휴가철 여행지 관심도를 분석한 결과 1위인 제주도를 제외하고 16위까지 모두 해외여행지였다.